왔습니다. 은덕입니다. 최근 피규어 업계에 꽤나 심각한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소위 흑사병이라 불리는 도색 열화 현상인데요. 이 문제는 중국의 특정 공장에서 생산된 피규어들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출고된 제품에는 특유의 실이 붙어있고, 이 실이 붙어있다면 검수가 꼭 필요한 제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제 앞에 있는 이 3개의 피규어가 모두 그 공장에서 제작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 제품을 동시에 개봉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간단한 리뷰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제품은 블루 아카이브의 토키입니다. 맥스 팩토리에서 제작한 바니걸 버전인데요.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아스나 바니 버전과 같은 라인업입니다.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박스부터 익숙하실 거예요. 이번 토키의 박스 역시 아스나와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컬러, 레이아웃 전부 같고요. 사이즈만 조금 작아진 형태예요. 자, 그럼 개봉해보겠습니다. 자, 별거 없는 것 같네요. 안에도 뭐가 문양이 있네. 구성은 꽤 단촐합니다. 기본 베이스 하나, 피스 사인 포즈의 교체용 팔 하나, 그리고 헤일로 파츠까지. 베이스는 예전 아스나와 동일한 원형 디자인이고 윗면에 천질감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 심플한 형태지만 은근히 디테일이 잘 들어갔습니다. 투명한 핀으로 다리에 고정이 되고 아랫면 모서리에 검은색 가드, 한쪽 구석에는 밀레니엄 엠블럼도 새겨져 있네요. 손잡이 디테일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토키 본체를 꺼내봅니다. 자, 이게 뭔가 잘 안 빠지는데 머리카락을 한번 빼볼게요. 오케이. 머리가 이렇게 분리형 구조입니다. 좋은데? 느낌 좋아. 와우. 너무 좋은데? 이 다리 길이가 정말 깁니다. 자로 좀 재봐야겠어. 귀까지 하면 30cm가 넘는데 그건까지는 좀 오바인 것 같고, 일단 머리 위까지 27cm가 좀 넘습니다. 근데 다리 길이가 허리 아래까지 17cm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물론 요거는 이제 하이힐이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야겠지만 27cm 키에서 다리 길이가 17cm면은 엄청나죠? 뭐 그런 비율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제 피부 도색에 대한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 블랙라이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피부 색깔 자체가 제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색깔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현상은 아직 보이진 않고 있어요. 블랙라이트를 쏴보면 보일 수도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쏴보겠습니다. 이게 잘 모르겠네. 눈 뭐야 이거? 카메라에 당기나? 오, 갑자기 눈에서 막 빛나는 느낌이죠? 흰색도 그렇고 뭔가 블랙라이트에 반응하는 색깔이네. 헤드를 빼고 한번 다시 한번 보자. 헤드 빠지니까 뭔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통과인 것 같네요. 이제 무사한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발바닥에 왼발을 결합을 해주고 스무스하게 들어가죠. 또 팔, 아까 그 피스 팔을 바꿔줘야죠. 피스가 상징이니까 쉽게 빠지죠. 바로 피스. 그러고 이 피스 팔도 그럼 살색이잖아. 봐야겠다. 피스 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게 이 접합선이 좀 보이는 게 좀 그렇네. 이 머리카락이 다 가려줄 것 같기는 한데, 가방 여기 허벅지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 결합을 해주고, 근데 이게 투명이다 보니까 좀 쉽게 부러질 것 같긴 하네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손에다가 걸어주고, 걸어준 상태에서 구멍 위치를 찾아서 꼽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깊게 들어가네요. 손가락을 약간 한쪽 끝으로 위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머리를 껴주고, 머리를 껴주면 이 접합선이 다 가려지네요.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이거를 헤일로를 딱 꼽아주면은, 오, 대단하네. 역시 이게 바로 블루 아카이브의 바니걸 아스마 토키입니다. 좋네. 솔직히 말하면 그 맥스 팩토리의 퀄리티는 웬만하면 확실하거든요. 그 맥스 팩토리가 조금 가격대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편이에요. 약 18만원쯤에 나왔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맥스 팩토리가 원래 비싸게 팔았는데 이걸 좀 싸게 팔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개체들도 어쩌면 엄청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저는 괜찮은 제품을 받았네요. 이것도 운이라고 봐야겠죠. 디테일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실루엣부터 살펴보시죠. 몸선을 살려주는 하이레그 바니슈트와 스타킹, 길게 솟은 토끼기 머리띠까지 더해지며 차갑고 정제된 분위기와 도발적인 악센트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살짝 돌린 고개,
정면을 향한 시선, 표정에서 감정이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들죠. 차분하고 냉정한 인상을 주는 눈매, 귀에 걸쳐있는 작은 헤드마이크, 여러 갈래로 흩어진 금빛 머리카락, 옆머리를 따 뒤로 묶은 파란 리본은 의상 컬러와 연결되며 시각적인 통일감을 만들어냅니다. 광택감으로 질감 표현이 되어 있는 바니슈트,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것 같은 토끼 귀,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여러 층으로 구성된 헤일로, 목을 감싸는 하늘색 나비 넥타이, 손목엔 바니걸의 커프스, 그리고 토끼의 시그니처 포즈인 피스피스까지 진부할 수 있는 구성인데도 디테일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조형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조형 안에서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들려있는 캐리어. 정면에서 보면 다리의 많은 부분이 가려지고 측면으로 돌려야 다리 라인이 드러난다는 점은 묘하게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심플하게 마감된 하이힐과 발목 라인, 그리고 허벅지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스타킹. 허벅지 밴드엔 하늘색 마킹이 들어가 작지만 확실한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불필요한 장식 없이 안정적인 조형, 톤을 벗어나지 않는 도색, 토끼라는 캐릭터의 분위기와 설정을 매우 정밀하게 살려냈습니다. 도발적인 의상이지만 차분한 포즈로 조형과 컨셉의 균형이 절묘한 느낌이죠. 이 정도면 꽤나 매력적인 모형으로 생각됩니다. 멋지네요. 다음은 하야세 유우카, 회계의 일상입니다. 박스는 모든 면이 투명하게 뚫려 있어 피규어 본체가 한눈에 보이는 구조인데요.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건 박스 한 켠에 적혀있는 이 문구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전력으로 당신을 보조하겠어요. 실제 게임 안에서 들어볼 수 있는 대사라 더욱 반갑게 느껴지죠. 그리고 박스를 열다 보면 또 하나의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윗면 날개 부분에 포스트잇처럼 연출된 작은 글귀. 이 두 문장으로 캐릭터의 성격과 테마가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박스 안에는 유우카의 로비 배경이 속지로 들어있는데요. 크기가 워낙 작아서 전시용으로 활용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피규어는 몇 가지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각형 형태의 베이스, 대단한 퀄리티는 아니에요. 하지만 심플 이즈 베스트. 단순한 판 위에 문자를 새겨 넣은 정도의 구성인데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껴질 만큼 깔끔합니다. 다음은 의자. 퀄리티가 꽤 좋습니다. 레버는 가동되진 않지만 연질로 처리되어 있고 표면에는 은은한 음영과 질감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바퀴는 굴러가지 않지만 모형의 디테일로는 충분하죠. 헤일로는 정말 심플합니다. 요란한 장식 없이 깔끔한 동그란 형태.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라인 디테일이 은근히 들어가 있어 조형적으로 밋밋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패드에 사용하는 펜슬, 굉장히 작아요. 디테일이 없는 건 아닌데 카메라로 잡아내기엔 조금 버거운 크기입니다. 유우카 본체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이 친구도 아까 마찬가지로 머리가 똑 빠집니다. 피부 도색이 뭔가 부드럽거든요. 소프트 스킨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안 느껴지네. 그럼 어디 한번 블랙라이트를 한번 쏴보겠습니다.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요? 지금 무릎과 이런 부분에 뭔가 얼룩덜룩한 게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잡히나? 와, 눈으로는 안 보여도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호호, 이런 거구나. 그리고 엉덩이 아래쪽에도 보이죠? 음영 표현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무릎 뒤쪽과 허벅지 아래쪽에 그리고 엉덩이까지 이렇게 뭔가 맞닿는 면에 이렇게 생긴 걸로 봐서는 뭔가 포장 단계에서 좀 눌렸던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기도 하고, 다행히 얼굴 쪽에는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어쨌든 마감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친구에서는 발견이 된 걸로. 한번 조립을 해보죠. 왜 이렇게 안 껴지냐? 뭐지? 꽉 안 껴져. 개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거는 조금 헐렁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손에다가 예쁘네. 의자에도 한번 올려볼까요? 의자에 뭐 홈이 파였으니까 얼추 딱 들어맞는 느낌일 거예요. 그렇네. 그리고 베이스도 있으니까 베이스도 밀레니엄. 좋습니다. 전체 실루엣은 군더더기 없이 단정하고 말끔하게 정리된 느낌이에요. 제가 똑부러진 친구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이 피규어는 정말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취소할까도 생각했던 피규어인데 결과물이 너무 좋네요. 체육복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본체 디테일을 보면 상냥하면서도 살짝 흐뭇한 미소, 보랏빛 트윈테일, 머리 위에 떠있는 심플한 헤일로, 손목이 짧은 장갑을 낀 손끝엔 업무 중이라는 느낌을 살린 듯한 작고 가벼운 펜슬 하나, 그리고 태블릿. 언뜻 보면 별거 없는 화면인데 영수증이라는 키워드 하나 덕분에 회계 업무라는 분위기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의상은 3단 레이어 구조, 셔츠, 마이, 후드 재킷이 각기 다른 질감으로 표현되어 있고 주름이나 두께감도 꽤 섬세하게 잡혀 있습니다. 가슴팍에 있는 명찰과
허리띠에 들어간 밀레니엄 엠블럼도 선명하게 구현돼 있어요. 의자에 앉은 자세도 인상적입니다. 두 무릎을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곧게 편 그 모습에서 특유의 단정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부츠처럼 보이는 신발. 사실은 양말과 신발이 같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츠처럼 보이는데 신발 바디는 부드러운 소재처럼 살짝 늘어날 것 같고 바닥은 워커 스타일로 마감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조형 밸런스는 안정적이었고 일러스트의 분위기를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제가 상상했던 유우카 그 자체를 정확히 입체화한 느낌. 그래서 이 피규어는 great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이드 아리스입니다. 앞선 제품들과 다르게 속이 보이지 않는 밀폐형 패키징이에요. 이 제품도 구스마일에서 제작했고요. 사실 제가 밀레니엄 친구들만 구매하기로 결심했을 때 예약했던 친구인데요. 문제는 제가 이 친구를 예약한 걸 완전히 까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과거 영상을 만들면서 이 피규어는 제가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막상 집에 배송이 되니까 괜히 거짓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돌이켜봐도 이 친구는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저는 약간 큼직한 피규어를 좋아하는 편이라 이런 스타일은 웬만하면 구매하지 않거든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구매를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바구니에 넣었던 것 같아요. 베이스 구조는 아까 봤던 바니걸 토키와 비슷해요. 플라스틱 원형 베이스 위에 천재질로 윗면이 마감돼 있고 대걸레 머리 부분이 베이스에 붙어 있습니다. 색감을 보면 카페트 느낌도 있는데 대걸레로 카페트를 닦지는 않잖아요. 뭔가 다른 설정일 것 같긴 하네요. 대걸레 자루는 방금 본 대걸레 머리와 바로 연결되는 파츠예요. 나무 재질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손잡이 끝에는 작은 K 인형 장식도 달려 있어요. 헤일로는 사각형이 여러 개 모여있는 디자인인데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입체감을 담아냈고 표면에는 은은한 그라데이션 컬러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긴 머리 포니테일, 뒷머리가 묶여있는 시작 부분에 고무링이 하나 들어있고 그 옆에 한 가닥, 정확히는 한 가닥이라고 하기엔 좀 많은데 어쨌든 그게 리본처럼 꼬여 있어서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사소한 포인트지만 은근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예요. 자, 그리고 아리스 본체 먼지를 좀 털어봅시다. 메이드 아리스 본체예요. 잘 나온 것 같네요. 이 블루 아카이브 친구들이 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뭐 귀엽고 예쁘다 뭐 이런 느낌으로만 끝날 수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살펴보면 그 심플함 속에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모형을 봐도 좀 뭐랄까 그 뭔가 좋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냥 킥이 여러 군데에 담겨 있어요. 제 생각보다 많은 디테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블랙라이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블랙라이트를 눈에다 하니까 뭔가 눈이 빛나는 듯한 느낌이네요. 그러네. 근데 약간 발견이 되죠? 이게 팔꿈치 바깥쪽에 팔 접히는 부분에 살짝 뭔가 티가 나긴 합니다. 근데 그냥 봤을 땐 몰라요. 안 보여요. 이런 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맞는 건가? 이 블랙라이트를 써서 증상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저는 여기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팔뚝에 거의 흐릿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보일란가 모르겠네. 아주 희미하게 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근데 이게 확실히 저는 아주 약하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면 심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진짜 심하게 보일 것 같긴 하네요. 이런 게 만약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다. 와,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그 귀찮은 걸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좀 더 심하게 보이네. 허벅지 안쪽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블랙라이트를 쏴서 이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보이거든요.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데 이런 게 진짜 잘 보이는 부분에 카메라에 담길지 이게 정말 잘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시커멓게 보인다면 굉장히 짜증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얘는 가터 벨트를 하고 있지? 얘는? 안 맞는데? 이미지랑 좀 안 맞네요. 사실 잘 안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또 스케일 피규어의 매력이죠.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통이 큰 치마라서 그런가 잘 보입니다. 그 팬티 디테일이 말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메이드 아리스. 제 취향이 아니라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엄청 좋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정직한 귀여움의 결정체. 단정하기 그지없는 메이드복과 길고 풍성한 포니테일은 살아있는 듯 리듬감 있는 곡선을 만들어내면서 첫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짧은 앞치마와 살짝 들린 치맛단,
대걸레를 밟고 균형을 잡고 있는 역동적인 포징까지, 마치 빗자루를 타고 날아오르는 마녀와 같은 이미지와 정면을 바라보는 표정에서 메이드로서의 정갈함은 물론 사랑스러움과 활기참이 공존하고 있네요. 정말 기가 막힌 조형이었습니다. 먼저 얼굴입니다. 살짝 올라간 입꼬리와 또렷하게 강조된 파란 눈동자로 생기가 도는 느낌을 만들어주고, 개봉할 때 살펴봤던 헤일로도 어색함 없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올 것만 같은 매우 긴 롱포니테일은 시원하게 곡선을 그리며 끝으로 갈수록 컬이 강해지고 색이 점점 옅어지는 디테일도 적용되어 있네요. 여기에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메이드의 머리띠 측면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앞머리를 옆으로 끌어올려 고정한 듯한 디테일이 보이고 있습니다. 개봉하면서 살펴봤던 포니테일의 시작점 디테일도 좀 더 자세히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역시 이런 섬세하면서도 재치있는 디테일, 일러스트만 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포인트인데, 이게 모형의 맛이죠. 의상도 살펴보면 짧은 소매와 앞치마, 허리 뒤에 묶인 리본까지 클래식한 분위기를 그대로 따르는 흑백 조합의 전형적인 메이드복도 매우 깔끔했고, 아리스의 푸른 눈과 깔맞춤한 듯한 청록색 리본과 치마 아래에 보이는 하늘색 테두리 라인도 작지만 확실한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의 하얀 니삭스, 자세히 보면 무릎의 입체감도 조형으로 정보량이 채워져 있습니다. 신발은 이미지에 걸맞게 깔끔하고 광택감이 느껴지는 메리제인 유광 구두를 신고 있는 모습도 아주 마음에 드네요. 밟고 있는 대걸레와 다리의 모습을 보면 뭐랄까 약간 공중에 뜬 듯한 느낌도 재미있었고요. 손잡이 끝부분에 있는 K 인형의 모습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피규어의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앞에선 안 보이지만 시야를 살짝 내려서 위를 보면 하이삭스와 가터벨트가 연결된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정보량을 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변화구를 던지듯 아리스의 이미지를 한번 꺾어 결정적인 임팩트를 선사하는데요. 디자이너가 뭔가 좀 아는 사람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정한 테마 안에 캐릭터의 귀여움을 알차게 채워넣은 구성, 말 그대로 정직한 귀여움 그 이상을 담아냈습니다. 일러스트의 분위기를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모두가 상상했던 그 모습을 정확히 입체화했죠. 그래서 이 피규어는 제 취향과는 거리가 있지만 블루 아카이브의 팬이라면 정말 만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very cute하다고 단언할 수 있겠네요. 멋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블루 아카이브의 새 캐릭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근 발생한 흑사병 이슈, 그러니까 UV 마감재 문제인데, 저도 블랙라이트를 사용해서 확인을 해봤지만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제 제품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고 눈에 띄는 심각한 도색이나 얼룩은 없었습니다. 부스마일은 일부 제품에 한해서 리콜을 진행 중이고, 그 외에 문제가 생긴 제품들은 접수를 하면 조치를 취해주겠다, 이런 스탠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소개한 세 제품 모두 가격대는 스케일 피규어 치고는 비교적 저렴한 편인데도 완성도는 충분히 그 가격 이상의 만족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양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참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제품 자체를 허술하게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한 사고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공식 경로를 통해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아리스 때문에 문의를 넣었었고 답변을 받았는데, 박스는 보내지 말고 머리를 분리해서 몸통만 따로 포장을 해서 집 앞에 내다 놓으면 그 해당 날짜에 국제배송 집배원 분들에게 회수를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제품이 자기들이 교환해서 보내줄 제품보다 상태가 더 양호한 편이라면 그냥 다시 내가 보냈던 걸 돌려보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저는 그냥 레드선을 하고 보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출시 예정인 제품들이 많죠. 이번 공장에서 만든 다른 제품들에도 혹시 비슷한 문제가 있을까봐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출시 예정인 레이싱 미쿠 같은 경우는 출시 자체가 무기한 연기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피해가 점점 더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